오독오독. 안녕하세요. 오독오독의 수련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작품은 2015년 8월 극장 최대의 화제작 영화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 제1장 아카자 제레입니다. 이번 편은 두 번으로 나눠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편에서는 귀멸의 칼날 전반적인 스토리와 함께 시노부와 도우마의 1차전, 그리고 제니츠와 카이가쿠의 전투를 다루고, 두 번째 편에서는 탄지로, 기요와 아카자 전투로 나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가 고토게 코요하루의 귀멸의 칼날은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모두 유명해서 아무리 일본 서브컬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제목만큼은 들어봤을 작품입니다. 특히나 주간 소년 점프에서 연재한 원작 만화는 2015년 7월 발표된 바에 따르면 2억 2천만의 발행 부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일본 내에서는 1억 6,400만, 해외에서는 5,600만이었다고 하네요. 총 23권의 만화 시리즈는 2016년부터 연재를 시작해 2020년에 완결지었습니다. 저는 개봉일에 맞춰 8월 22일 금요일 0시에 왕십리 CGV IMAX관에서 열린 오픈런 상영회에서 정중앙 자리에 앉아 보고 왔습니다. 늦은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좌석이 모두 찼었죠. 관객이 많았지만 모두 숨죽여 보느라 객석에서 소리는 거의 안 났던 점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후 집 근처 영화관 일반관에서 한 번 더 관람했고요. 네이버 시리즈에서 원작 만화 전권을 구매해서 수차례 정주행했고, 애니메이션도 왓챠와 넷플릭스로 오가며 모두 보았습니다. 원작 작가의 또 다른 작품인 고토게 코요하루의 단편집 공식 팬북 1, 2권, 스피노프작인 귀멸학원, 그리고 외전들도 구매해서 읽었습니다. 다만 귀멸의 칼날 시리즈의 극장판을 극장에 가서 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번 극장판의 흥행 규모에 대해서는 이미 미디어를 통해서 충분히 전해 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2025년 7월, 한국에서는 8월에 개봉했고, 일본에서는 지난 8월 24일에 2천만 관객을 달성했습니다. 한국에서는 8월 31일, 개봉 10일 만에 300만의 관객 수를 동원했고요. 물론 한 사람이 여러 번 본 경우가 많은 영화지만 그래도 일본의 총 인구가 1억 2천을 조금 넘는 걸 생각한다면 놀라운 수치죠. 일본에서 개봉 8일 만에 흥행 수익 100억엔을 돌파했는데 이는 일본 영화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였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2200만, 한국에서는 420만 관객을 동원했죠. 9월 8일 기준 일본에서 314억엔의 수입을 기록하며 일본 영화 흥행 수입 순위 3위에 위치했습니다. 1위는 407억엔을 기록한 귀멸의 칼날 극장판 무한열차편이고, 2위는 316억엔의 센가 치히로의 행방불명인데, 이대로라면 2위를 넘어 1위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기세입니다. 참고로 2020년 10월에 개봉했던 무한열차편은 전 세계에서 4,135만의 관객, 흥행 수입은 517억엔을 기록하며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영화의 주요 내용을 언급할 예정이니 아직 감상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토리 자체는 단순한 편입니다. 주인공 소년 가마도 탄지로가 최강의 혈귀 기부츠지 무잔에 의해 가족을 잃고 그나마 하나 남은 여동생 네즈코마저도 혈귀가 되어버립니다. 탄지로는 동생을 인간으로 되돌리기 위해 혈귀를 토벌하는 조직인 귀살대에 들어갑니다. 입대 후 동료인 제니츠, 이노스케와 함께 싸우고 성장해 나가며 우정과 연대가 깊어져 가죠. 작품에서 혈귀를 사냥하기 위해 내재된 힘을 극한까지 해방하는 호흡법이라는 설정도 특징적입니다. 기본적인 화염과 물의 호흡 외에도 바위, 바람, 번개, 뱀, 벌레, 사랑, 안개, 짐승, 소리 등 개성 넘치게 파생된 호흡과 기술이 등장하죠.
탄지로는 동료들과 귀살 때 가장 높은 지위의 검사를 뜻하는 주들과 함께 혈기들과 싸우는데 화염의 호흡을 쓰는 염주 랭고크가 그 유명한 극장판 무한열차 편에서 활약했었습니다. 이후 소리의 호흡을 쓰는 음주 텐겐이 등장하는 유곽편, 안개의 호흡을 쓰는 하주 무이치로와 사랑의 호흡을 쓰는 연주 미츠리가 등장하는 도곡마을 편을 거치며 혈귀들과의 격렬한 전투를 치릅니다. 이후 다가오는 혈귀들과의 결전을 대비해 주들에 의한 귀살대 훈련 과정을 담은 합동 강화 훈련편이 그려졌고, 훈련이 한창 진행되었을 때 귀살대 본부에 기부츠지 무잔이 나타납니다. 위기를 감지하고 급히 달려온 탄지로와 귀살대의 주들이 무잔을 발견하고 일제히 공격을 쏟아붓는 순간 무잔에 의해 그들의 발 아래에 문이 열리며 미지의 공간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귀살대 구성원들이 낙하한 곳은 바로 혈귀들의 근거지인 무한성이었죠. 총 3부작으로 예정된 무한성편에서 이번 첫 번째 편의 제목은 아카자 제레입니다. 지난 무한열차편에서 염주 랭고쿠와 전투를 벌였던 혈귀 아카자가 재등장하는 걸 의미하죠. 영화는 크게 3개의 전투를 담고 있습니다. 벌레의 호흡을 쓰는 충주 시노부와 혈귀 도우마와의 1차전, 이어 번개의 호흡을 쓰는 제니츠와 그의 사형이었으면서 지금은 혈귀가 되어버린 가이가쿠와의 대결, 마지막으로 탄지로와 물의 호흡을 쓰는 수주 기유, 그리고 아카자가 맞서 싸우는 전투입니다. 영화의 절반은 앞의 두 대결과 함께 인물들의 과거를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아카자와의 전투와 더불어 아카자가 인간에서 혈귀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영화의 도입부에는 바위의 호흡을 쓰는 암주 히메지마가 먼저 등장합니다. 히메지마는 혈귀들에 의해 죽음을 당한 귀살대 대원들의 무덤 사이에 서서 과거 귀살대의 당주 우베야시키 가가야와의 대화를 떠올립니다. 우베야시키는 히메지마에게 곧 최강의 적인 기부츠지 무잔이 찾아올 것이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이 미끼가 될 테니 부디 무잔을 쓰러뜨려 달라고 했죠. 이어 애니메이션에서 무한성의 문이 열리며 귀살대의 대원들이 낙하했던 장면과 이어지며 영화는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 무한성에서 귀살대와 혈귀들과의 최종 국면이 펼쳐지죠. 첫 번째로 벌레의 호흡을 쓰는 충주 시노부와 혈귀 도우마와의 전투입니다. 시노부는 부모님을 혈귀에 의해 잃었고 언니인 카나에마저 도우마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무한성에서 인간 여성을 잡아먹고 있던 도우마를 마주한 시노부가 경노하며 도우마에게 공격을 가하는 모습으로 둘의 전투는 시작됩니다. 이 전투를 담은 버전의 공식 포스터 속 시노부는 전력을 다해 올려다보면서 덤벼드는 반면 도우마는 여유로운 미소와 함께 가볍게 공격을 막아내며 시노부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 포스터처럼 시노부가 아무리 화려한 기술을 펼치고 독을 사용한 공격을 해도 즉각 치유되는 혈귀의 몸을 가진 도우마에게는 유효한 피해를 넣지 못합니다. 도우마는 그녀의 공격을 무효화시키며 여전히 생글생글 웃고 온화하고 부드럽게 떠들 뿐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른 성우들의 연기 또한 모두 훌륭하지만 특히 성우들의 목소리와 연기의 탁월함이 가장 잘 느껴지는 전투였습니다. 그동안의 시리즈에서는 귀살대의 다른 주들과는 다르게 상냥하고 차분한 말투를 유지하던 시노부의 모습이 등장했죠. 실은 시노부는 내면의 혈귀에 대한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고 도우마를 마주하고 이 감정을 처음으로 폭발시키는 데서 더욱 극적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도우마를 맡은 성우 미야노 마모루는 수많은 작품에서 활약해왔지만 이번 역할은 특히 잘 어울리게 느껴졌습니다. 강하면서도 능글스러운 면모가 혼재된 모습에서는 같은 편이면 다양스럽고 적으로 둔다면 불쾌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듯한 느낌을 안겨주었죠. 이와 연결되어 그가 맡았던 또 다른 만화 원작의 애니메이션 문호 스트레이독스 속 다자이 오사무 역할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구김살 없이 웃는 모습에서는 이전에 오독오독에서도 다룬 애니메이션 우라미치 선생님에서 담당한 이케테루도 비쳐 보이고요. 시노부 역의 성우 하야미 사오리 또한 인터뷰에서 밝히길 녹음 현장에서 미야노의 모습을 보며 어딘가 도우마의 아우라가 감돌았다고 했습니다. 녹음할 때 일관되게 도우마를 주축으로 삼아 나타나는 모습에서 대단하다고 느꼈다고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도우마를 보며 미야노 마모루가 어울린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2022년 2월 귀멸의 칼날 유곽편 마지막 화에서 도우마로서 등장하며 캐스팅이 확정되었을 때 그 당시 트위터 트렌드 단어로도 뜰 정도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예상대로 전 세포가 동의, 집단 환청이 마침내 진짜가 되었다는 등의 기대가 담긴 반응이 줄을 이뤘죠. 미야노 본인의 말에 따르면 도우마의 표면적인 부분이 아닌 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역할을 파고들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도우마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내면의 부재입니다. 그야말로 텅 비어있죠. 인간 시절 지성을 가지고 태어나 부모가 만든 만세 극락교의 교주가 된 도우마는 삶에 괴로워하는 인간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하게 가지고 있는 감정도 느끼지 못하기에 공감과 동정, 기쁨이나 슬픔을 표현하는 듯한 모습은 남의 흉내를 내는 것 마냥 위화감이 느껴집니다. 겉으로는 착하고 영리해 보이지만 모두 도우마가 만들어낸 공허하고 허구해 깊이라고는 없는 감정에서 기인했다는 점이 도우마라는 캐릭터의 정수를 담고 있으며 공포감을 느끼게 합니다. 일례로 자신이 시노부에게 치명상을 입혀놓곤 아프지 않냐며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 말을 건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또 과거 자신에게 신세 타령을 하러 온 신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속으로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한심하게 여기면서 겉으로는 눈물을 흘리며 달래주었죠. 귀멸의 칼날 공식 홈페이지에 발표된 캐스트 코멘트에서 미야노는 도우마가 기준점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캐릭터처럼 생각되곤 하지만 자신은 그가 안고 있는 생각을 빠짐없이 느낄 수 있을 만큼 원작을 몇 번이고 읽으며 마음의 준비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참 모습을 알 수 없는 듯한 정체불명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며 대사를 했고 모두에게도 느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도 더했고요. 개인 라디오 방송에서도 다들 도우마를 이해할 수 없다거나 불쾌하다고 말하지만 나는 약간 도우마에 관해 과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진짜 이해가 된다고 말하며 그 녀석의 행동 원리라고 할까 무엇을 생각하며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걸 철저하게 추구하며 연기하니 매우 자연스러웠다라며 캐릭터 분석과 관련된 부분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캐릭터를 잘 표현하기 위해 성우가 고민하고 분석하며 동료 성우와 음향 감독과 의견을 나누며 조정한 내용을 듣는 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지라 이렇게 미야노가 직접 밝힌 과정이 와닿았습니다. 이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처럼 완성된 도우마의 목소리를 감탄하며 들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둘의 전투에서 시노부를 보며 진심으로 어리둥절해하는 듯한 도우마의 톤에서 시노부가 더더욱 분노하는 게 이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우마 내면의 부재를 인식한다면 껍질뿐인 다정함에 위화감과 함께 불쾌감이 느껴지는 건 당연하죠. 극중 설정에서 시노부의 키는 151cm, 몸무게는 37kg 정도로 다른 귀살대원들에 비해 현저히 체구가 작습니다. 근력이 없어 도깨비의 목을 베지 못하는 것에 열등감을 느끼는 모습도 등장합니다. 대신 독을 활용해서 전투 능력을 보완하며 신체의 한계를 극복하죠. 하지만 도우마는 혈기 특유의 재생 능력으로 시노부의 독을 금방 분해해버리고 회심의 일격은 우습게 쳐냅니다. 게다가 가벼운 몸짓으로 단숨에 시노부의 신체에 치명타를 가합니다. 중상을 입고 못 이긴다며 전의를 상실하는 시노부의 눈앞에 죽은 언니 카나이가 나타나 정신 차리라며 우는 건 용납 못한다며 꾸짖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고
캐도 깊이 베어 숨도 못 쉬겠다는 시노부에게 카나이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상관없어, 일어나. 충주, 고초, 시노부. 쓰러뜨리겠다고 결심했으면 쓰러뜨려. 이기겠다고 결심했으면 이겨. 이 말을 듣고 상상을 초월하는 아픔을 극복하고 일어난 시노부는 놀라는 도우마를 향해 가장 화려한 기술인 진의 춤을 시전합니다. 이전까지 나긋나긋하고 상냥한 말투였던 시노부는 도우마를 마주하고 노골적으로 분노하는 감정을 드러냅니다. 혈기들에 계속 화가 나 있던 감정을 감추고 있던 일상의 모습이 아닌 혀를 차고 바보 같은 놈이나 지옥에나 떨어져 라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 게 진짜 시노부의 모습이었죠. 이런 감정의 낙차를 표현하는 모습에서 성우의 대단함을 또다시 느꼈는데 마침 시노부 역의 성우 하야미 사오리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인상 깊은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번 작품을 녹음할 때 혼자서 집에서 연습할 때보다 몇 배는 실현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연습하고 강렬한 감정을 안고 녹음 현장에 와도 얼마나 실제로 나타낼 수 있을까 했다던 불안과 좌절을 말하는 모습에서는 극중의 시노부의 모습과 연결되었죠. 시노부가 설 수 없을 정도로 몸과 마음이 동시에 약해지고 마는 장면이 나올 때 성우 스스로도 그러고 있어 뭐라고 말로 할 수 없는 기분이 들었다고 한 점도 기억에 남았습니다. 하야미 사오리 또한 성우로서 숱한 대작에 출연한 프로 중의 프로인데 지금도 그런 고민과 좌절의 경험을 한다는 게 개인적으로 놀라웠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번 전투 속 시노부의 목소리가 더 절절히 와닿았던 것 같았습니다. 인터뷰에서 밝히길 계속 안고 있던 간절한 마음이 녹음 현장에서 스스로도 놀랄 만큼 순식간에 약해지는 것을 느꼈다지만 결국은 훌륭하게 완성해낸 모습에서 더더욱 대단함이 느껴졌고요. 할 수 있고 없고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해내는 모습이 소년 만화에 걸맞아 소위 벅차오르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번개의 호흡을 쓰는 귀살대 대원 아가츠마 제니츠와 과거 그의 사형이었으면서 현재는 무잔의 피를 받아 혈기가 된 카이가쿠와의 전투입니다. 분량은 짧지만 번개의 호흡을 쓰는 둘이 맞붙는 만큼 가장 화려한 이미지와 사운드가 배부르게 등장합니다. 애니메이션 합동훈련편 마지막 화에서 웅장하게 흘러나오는 음악과 함께 귀살대 대원들이 무한성에 진입하는 장면은 시리즈를 통틀어 최고의 명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무한성 극장편의 기대감을 증폭시키며 이제 정말 최종 국면을 향해 달려가는 듯한 긴장감도 안겨주었죠. 이 장면에서 제게 가장 강하게 꽂혔던 건 제니츠의 모습이었습니다. 겁이 많고 무기력하고 때로는 비굴해 보이기까지 하는 제니츠는 생명의 위기를 앞두고 긴장과 공포가 극한을 뛰어넘으면 잠에 빠졌습니다. 이때 긴장이 풀리며 각성하고 본래의 힘을 발휘해왔죠. 정신을 잃어야만 겁 많은 성격을 극복하고 공격을 할 수 있던 제니츠였기에 이번엔 결의에 찬 표정으로 눈과 의식을 또렷이 한 채 무한성으로 낙하하는 모습이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아가츠마 제니치 역을 맡은 성우 시모노 히로가 인터뷰에서 밝히길 조용한 공간을 참지 못하는 편이라 그동안 녹음 스튜디오에서 누구보다도 말을 많이 하고 남에게 말도 많이 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가이가쿠전을 앞두고는 다시 원작을 소리내서 읽어보며 대사를 연습하고 자신에게도 특별한 씬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상으로 집중하며 현장에서도 말없이 있었다고 합니다. 녹음이 끝난 뒤에야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나불나불 떠들었다고 하죠. 이 내용을 보며 각오를 다진 제니츠와 현실의 성우의 모습이 연결되는 듯 보였습니다. 과거 기살대의 주 출신이었던 구하지만은 육성자로서 제니츠와 카이가쿠에게 똑같이 번개의 호흡을 훈련시켰습니다.
하지만 6개의 형태 중에 제니츠는 번개의 호흡 1형만 쓸 수 있었고 카이가쿠는 1형만 쓸 수 없었습니다. 카이가쿠는 쿠와지마가 자신을 특별하게 평가하지 않고 한심해 보이는 제니츠와 공동 후계자로 삼은 것에 불만을 가졌고 결국 무잔의 부하인 코쿠시보에 무릎을 꿇으며 귀살대원에서 혈기로 전향합니다. 귀가 밝은 제니츠는 카이가쿠에게서 언제나 불만스러운 소리가 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 카이가쿠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마음속에 행복을 담는 상자에 구멍이 나 있어서 행복이 우수수 쏟아져 나갔다. 그 구멍을 빨리 깨닫고 막지 않으면 영영 채워지지 않는다. 이 말과 함께 원작 만화에서는 두 컷으로 간단히 묘사된 상자 장면이 극장판에서는 생생한 영상으로 나타나는데 어느 장면이든 손이 많이 가고 힘이 들어간 게 느껴져서 새삼 극장에서 보길 잘했던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니츠는 쿠와지마 사범에게는 죄송하지만 결국 카이가쿠와 갈라설 수밖에 없음을 인정한 뒤 직접 만들어낸 번개의 호흡 제7형 활의 신으로 카이가쿠의 목을 단숨에 베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카이가쿠는 분노와 절망에 빠집니다. 하지만 온 힘을 다해 기술을 시전한 뒤 힘없이 아래로 떨어지는 제니츠를 보며 그나마 위안으로 삼으려 할 때 귀살대에 조력하는 혈귀인 유시로가 나타나 제니츠를 구합니다. 그와 동시에 유시로는 목만 남아 소멸을 가는 카이가쿠에게 혼자서 죽는 건 비참한 일이라고 하며 남에게 베푼 것이 없는 자는 결국 남한테서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카이가쿠도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남을 탓하고 탐을 내기만 했기에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그의 생애를 정리한 말이죠. 그렇게 카이가쿠는 패배하고 소멸합니다. 제니츠는 약한 자신을 그 누구보다 싫어했습니다. 잘해야 된다고 달라지고 싶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지만 겁먹고 도망치고 울었죠. 애니메이션 1기 나타구모산 편에 등장한 제니츠의 과거에서 번개의 호흡 제1형 병력 일선밖에 못 쓰는 제니츠에게 육성자인 쿠와지마는 그걸로 충분하다며 한 가지밖에 할 수 없다면 그걸 완벽하게 터득하라고 극한의 극한까지 갈고 닦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울어도 되고 도망쳐도 되지만 단 포기하지만 말라고요. 쿠와지마는 칼 벼르는 방법을 알고 있냐고 물어보며 칼은 때리고 계속 때려서 불순물과 여분의 것들을 다 날려버리고 강철의 순도를 높여 강인한 칼날을 만드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극한까지 계속 때려서 그 누구보다도 강인한 칼날이 되라고 하죠. 지옥 같은 훈련을 견뎌낸 나나를 믿는다면 반드시 그 보답이 있을 거라고요. 이는 시리즈의 제목인 귀멸의 칼날과도 연결됩니다. 하나의 재주를 끝까지 터득해라가 제니츠를 대표하는 말이었습니다. 한 가지 일의 끝장을 보는 건 실력도 실력이지만 끈기와 의지가 없으면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제니츠가 이번 극장판 속 전투에서 자신만의 기술까지 만들어내는 모습에서 확연한 성장을 느낄 수 있었고 어떤 면에서는 스스로의 한계에 부딪히는 이들의 응원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시리즈 초반 한심한 모습으로 처음 등장한 제니츠가 탄지로나 이노스케 같은 다른 귀살대 대원들과 함께 혈괴들과 맞서 싸우고 훈련을 거쳐오는 과정을 봐왔기에 더더욱 이러한 제니츠의 각오와 그에 대한 보답이 있는 모습에 감동 또한 느낄 수 있었죠.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 제1장 아카자제르 첫 번째 편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올라오는 두 번째 편에서는 아카자와의 전투를 중심으로 말씀드려 볼 예정이니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오독오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오늘 방송에 대한 후기와 감상은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 유튜브, 인스타그램과 X에 남겨주세요. 이상 일본 서브컬처를 오독하는 오독오독이었습니다.